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우 청년의 청년이어. 네. 예. 자, 청년이어 하기 전에 네. 이렇게 뉴스 브리핑 이렇게 시청자 네. 회원 중에 네. 그 일산 마두역 2번 출구 호수 아파트 앞에 상가에 가서 네. 이 폰을 구입하신 분이 계십니까? 있죠. 꽤 네, 계십니다. 지금 한 7, 8분 정도 계시고, 또 저 부산 쪽에 멋있는 어떤 사장님 계세요. 어떤 사장님이 그냥, 또 이렇게 개통해 주신 분이 또 계세요.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래요, 자꾸. 요금제도 얘기 안 해주고, 자꾸 알아서 하래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멋있는 분이요. 네, 좀 멋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분이서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쓱 와갖고 한참 저는 동네 분인 줄 알았어요. 한참 상담하고 있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상담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저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보고 왔다. 그러면은 상담이 다시 시작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네. 예. 딱 그래갖고 그럼 이거 서류를 다시 찢었어요. 찢고 다시 뽑아갖고 새로 해야 됩니다. 왜요? 당연히 더 해드리죠. 이게 당연히 이렇게 더 잘 해드리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문 닫고 오시죠, 녹화로. 네. 그러면 앞으로 문 닫을 때 네. 황장수 뉴스 브리핑 찍으러 갑니다 네. 하고 이 판때기를 내가 해드릴까? 이렇게 딱 걸어놓게. 뭐 그렇게까지 오늘 그 케이크도 또 신경을 써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뭐 신경 써주시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방송 녹화하고 뭐 밥같이 먹고 왔다 네. 갔다 하면 한 5시간 네. 쓰는데 네. 그래서 5시간 동안 폰을 팔지 않고 네. 요즘 종업원도 지금 없이 혼자 하신다면. 네. 어제 또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또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요새 뭐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뭐 이 취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돈을 번다는 의미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비전도 보고 뭐 복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성취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갖고 근데 또 그만 두신다고 하길래 어쩌겠어요. 그냥 뭐 또 그만 저기 죄송한데 제 목요일 날 생일인데 그때까지만 좀 안 된대요. 그건 이사되고. 네, 안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줘서 또 돌려보냈죠. 그렇구나. 오늘 주제도 그거라는 거죠. 뭐 비슷한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는 오늘 오프닝부터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포커스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의 기존 어른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보수 어른에게 배울 것이 없다 라고 해갖고 댓글로 욕도 먹었어요. 사실은. 참 일부 건방지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보수 어른들을 계속 이런 시각으로 제시를 하시니까는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조회수도 엉망인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그래갖고 근데 사연을 읽거나 하기 앞서서 이런 청년위원은요 청년들의 이야기 자체를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그 소장님 방송에 젊은 사람이 나오니까는 관심이 좀 있었어요. 조회수도 그만큼 좀 빨았고 이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빨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조회수 좀 빨았습니다. 근데 조금 쓴소리 들어가니까는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 네 목소리로 해라. 이렇게. 네, 뭐 이 방송용 목소리로 할 수밖에 없어갖고. 근데 원래 목소리가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네, 크게 차이는 안 네 나시는데. 목소리로 해라 이러더라고요. 저 무슨 무슨 뮤지컬 배우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여튼 이제 대부분이 이 소장님의 시청자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 많고 어떤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청년들에 대한 사회 문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까 이런 거를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청년 문제에 굉장히 직결돼 있는 문제고 어떤 사회적 화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 선배고 청년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서 어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려고 하고 그런 어른들이라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프레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나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있는데. 네.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제일 중점을 두고 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소수 재벌들을 이 민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네. 그걸 마치 경제 살리기 양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 의료를 한다.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봐주길 바래. 네. 근데 보면 제일 작게 봐. 그래서 내가 그 보면서 정말 내가 대중들에게 원하는 이런 배설, 네. 즉 자신들을 대신해서 속이 시원하게 해주는 일종의 뭐 내가 나서서 떠들기는 귀찮고 또 위험하니까 황장수가 떠들어주면 잡혀가는 거는 황장수가 잡혀가지 내가 잡혀가나 그래도 문재인 욕해주고 현정권 비난이나 해주기를 바란다. 네. 이런 거는 엄청 많이 봐. 내가 진짜 제목만 좀 연구해서 신경 쓰면 전부 다 십몇만씩 갈 자신은 네.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 내지는 지금 원격 의료나 이런 부분이 보수에서 대다수가 네. 한국에 지금 보수판의 리드를 하는 한국당이나 또 조중동 보수 언론들 네. 더 나아가서 보수의 지도자라는 지금 아스팔트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재벌 팬대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야.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재벌이 자유시장 경제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듯이 이야기한다고. 근데 나는 재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성실하고 건실하게 가는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그 중에는 한마디로 한국 정치를 가지고 놀면서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다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엊그제 이재용이가 180조 쓰겠다. 네. 3년간에. 왜 3년간 써? 문재인 임기까지 그러면 180조 쓰고 문재인 임기 끝나면 돈 안 쓴다는 이야기? 박근혜 정권 때 이재용 등이 다 나서서 도 하나씩 책임지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해서 젊은 사람들 다 창조경제 시킬 거라 했는데 네.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금 있어 없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잔재들. 뭐. 아직 문은 열어놓고 있어요? 네, 문은 열어놨더라고요. 팔이 날리지. 네. 아무것도 안 한 하고. 적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는 뭐야? 싸게 막았다고 뒤에서 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정 불공정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 안 하냐를 이제 소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청년들도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사실은 남북 그 평창 올림픽 때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젊은 애들 다 싫어했어요. 그때 20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요 경쟁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어디 외고를 갔는지 뭐 대학을 스카이를 갔는지 부터 해갖고 굉장히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이게 사실은 그 보수뿐만이 아니라 진보 내에서도요 그 기성 진보와 그 지금 젊은 진보들 간의 이 세대 차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젊은 진보라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진보는 네. 아닌데 네. 보수에서 발을 못 디디니까 네. 그쪽에 자연이 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저먹으려고 달라들고 있는데 네. 지금 문재인 하는 거 봐요. 갑자기 터네. 네? 지금까지 왼쪽으로 죽으라고 가다가 네. 지지율이 지금 50%까지 떨어지잖아. 네. 뭐 55%, 50%막 이렇게 떨어져. 네. 그러니까 큰일 나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매일 여론조사 해보는 게 있을 거야. 돈은 많으니까. 네. 거기는 더 심각하겠지. 보정이 안 되고 네.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할 수 없다.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된 주장들. 네. 한국당이 요구하고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자. 그래서 이재용 시켜서 180조 발표하게 하자. 그 다음에 뭐 뒤에 니 재진 거는 다 사해줄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그냥 풀어서 네. 인터넷 은행 아니 원격 의료 아니 이러면서 발표를 막 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보수 언론들 이렇게 보도하는 행태다. 요 며칠간에. 네. 잘한다. 문재인이 이제 정신 차렸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과연 진짜 이 나라에 네. 제대로 이게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서 최저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 52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게 경제를 살리거나 정말 나라가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네. 말장난이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고 박수치는 보수 언론들은 뭐냐. 이건 내가 봐왔을 때 보수를 팔아서 장세 먹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기성 진보 세력이라던가 뭐 기성 보수 세력들도 참 보면은 계속 이분들은 프레임의 문제로 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기성 진보와 기성 보수는 그러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턴하잖아요. 이것도 프레임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문재인도 프레임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턴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지율 안 떨어졌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안 알지. 했죠. 네. 지금 지지율이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폭락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가 배울 것이 없다 보수에서 그러니까 배울 것이 없다고 한 거는 뭐 김성태나 홍준표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상화폐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꾸 프레임의 문제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는 가상화폐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투자했던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젊은 청년들이라던가 사업체들 이쪽 편에 붙어갖고 뭐 토론회를 열자 뭐 정부에서 규제하면 안 된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그 젊은 청년들 스스로도 투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비정상의 문제예요. 비정상의 문제인데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의 문제로 인식해서 그 사람들한테 들러붙는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정의당보다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프레임도 제대로 찾아서 붙으면 내 말도 안 해. 네. 자, 문정권이 원격 의료를 하겠다. 문정권이 인터넷 은행을 하겠다. 네. 근데 여기서 나보다 훨씬 잘할 거니까 나 인터넷 은행을 이용해 본 적도 없어. 대략 네. 뭐라는 건 알지만 네. 인터넷 은행이 있어서 편리한 거는 뭐예요? 실제로 사용하면서요. 네. 굉장히 절차가 간단해요. 네.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거 해보면은 그냥 비밀번호 이렇게 그 숫자로만 된 거 그거 한번 2차 비밀번호까지 있으니까 지문 인식 한번 하고 비밀번호 딱 누르면 딱 이체되니까 깔끔하게. 이체돼. 네. 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없이 네. 돈을 폰으로 보내는 데는 네. 뭐가 불편해? 공인인증서부터 해갖고 은행 어플 깔고 공인인증서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또 들어갈 때 아이디도 있어야 돼요. 은행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돈 보낼 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해야 되는. 자, 좋다. 네. 자, 카카오페이가 네. 편한데 네. 카카오페이는 이 송금, 이체 네. 이런 거 해주려고 만들었겠어.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돈 벌어먹는 구조를 네.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고 모았어. 네. 카카오페이 주변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래서 카카오 택시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니 카카오톡이니 여기에다가 네.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금융을 하면서 네. KT가 지금 상대가 안 되잖아. 네. KT에서 만든 인터넷 은행이. 네. 그런데 거기서 뭐래? 대출하려는 거 아니야? 네. 고액 대출? 네. 인터넷 뱅커? 네. 근데 그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어? 지금 카카오 쪽 금리요? 네. 카카오 쪽 금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7, 8%라며. 7, 8%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중금리, 보통 인터넷 은행의 지향이.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매장도 없어, 오프라인에. 네. 직원도 별로 안 둬. 네. 그 은행 직원들은 기본 1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 시스템만 엮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수익 구조는 이체하면 이체 비용이 있어요? 수수료가? 이체 수수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돈 벌어? 그러면 남 좋은 일 하라고 이거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심죠. 광고 때문에 그 네. 돈 장사하겠어? 또 그래서 유튜브 하는 네. 게 낫지. 네. 아니 그 플랫폼에다가 결국은 네. 대출해서 돈 벌라고 하는 돈 장사는 돈 빌려줘야 돈 벌지. 네. 송금해서 돈 버나. 참 아직 좀 세상을 잘 모르네. 네. 결국은 이제 젊은 애들한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네. 점점 이게 편해서 몰려. 그 다음에는 뭐겠어? 젊은 친구들이 내가 오늘 데이트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어디 빌릴 데도 없어. 30만 원만 땡기자. 그러면 탁탁탁탁탁 대출해 줄 거야. 그러면 이런 대출들이 떼이는 게 많겠어, 적겠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금리를. 올리겠죠. 또 떼이는 대속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그걸로 간다고. 음. 그래서 그야말로 젊은 층의 청년층의 소액 중금리 대출, 네. 어떻게 보면 고금리지. 네.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한 손쉬운 고리대금업으로 가는 길목이. 그러니까 전부 다 하려고. 네. 요즘 무슨 뭐 L페이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다며. 네. 그런 것들도 이게 이제 좀 있으면 그런 페이 왜 해? 인터넷 은행으로 가지.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페이들도 은행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서 이것만 풀어주면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지금 인터넷 은행으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금융 관련된 그래서 이제 네. 그걸 지금 완화하자라는 게 이 네. 지금 인터넷 은행에 대한 특례법을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어제 3당의 원내 대표가 만나서 사는 어제 분리 하기로 악수했잖아. 네. 내가 그걸 보고 진짜 프레임이 있다면 문재인이 산으로 가면 한국당은 바다로 가야 돼. 네? 네. 전 무조건 파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돈 되는 사람한테 붙어서 밀어주려고 생각한다고. 네. 문재인이 강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계곡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렇게 가야 그게 프레임이지. 저거는 도는데 얼굴도 뻔뻔하게 미안하다고 하네. 네. 선거 때까지 인터넷 은행은 곤란하다. 부정적으로 해. 민주당은 다 반대했어. 네. 원격으로 민주당은 다 반대했어. 심지어 전기값 인하도 2년 전에 민주당에서 성명 낸 거 보면 인터넷, 그 에어컨, 네. 그때도 더웠잖아. 안 된다고 해서. 장난치지 마라. 현혹시키지 마라. 그런데 전부 다 돌아가. 청와대가 깃발을 대니까 인터넷 은행도 찬성한다. 빨리 통과시키자. 네. 원격으로도 찬성한다. 전기값도 인하. 우리 뭐 통닭 한 마리가 2만 원 할인해 준다며. 네. 하루에 8시간 트는 사람. 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프레임을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프레임을 방향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방향도 우리가 이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볼 땐 한국당의 문제는. 자, 오늘 그 지금 그 문 밖에서 기다리는 네. 이렇게 상의 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 빨리 들어갑시다. 입구에서 너무 오래 떠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사연 간단하게 조금.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건풍님. 저는 경기도 사는 31살 남성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고 관리하는 회사에 입사를 한 신입사원입니다. 전에도 같은 계통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한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경력 신입사원이라 업무 적응 자체는 쉽게 한 편이고 회사도 전에 다니는 회사보다는 규모는 큰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급여도 약간 나아진 편이고 외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일이 저한테 맞나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이 일이 싫습니다. 요새 같은 청년 실업난에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대학을 열심히 다녔나 싶기도 하고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나 싶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급여가 나아지긴 했지만 260 정도인데 얼마 전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생은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400 정도 번다고 하니 박탈감도 생기고 제가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 일인데 이 일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도 들어서 이미 회사에다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학 졸업 후 28살이 돼서 무작정 취업에 대한 열망 때문에 선택한 이 직업이 제 인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의구심도 들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영업관리이다 보니 일요일에도 전화 받고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업무는 잠깐 하는 바람에 쉬는 날도 쉬는 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지친 것도 같고요. 이미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해놔서 결정은 이렇게 했지만 주변 사람 대부분이 저를 말리고 있어서 제 마음이 불안하네요. 불안한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자, 그분이 직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 소프트웨어 유통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유통 관리. 그러면 일종의 뭐 이 셀저 네. 같은 네. 뭐 이런 부분이네요. 네. AS나. 자,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아까 그 한 가지 이제 이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배달하는 분이 400을 번다. 자기는 260이다. 내가 이거 가지고 하면 뭐하냐. 이 부분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배달하는 일은 자신이 하는 일보다 몇 배로 힘들죠. 그렇죠. 이 땡볕에 배달을 한번 해보라. 한나절만 하면 내가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노동 강도에 관한 문제나 네. 또 노동에 대한 남의 시각을 초월한 그런 어떤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그 사람의 노동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호주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최저임금이 굉장히 센데 네. 그 노동으로 몸을 이렇게 팔아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세요. 한국보다 월등히. 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 편안한 데 앉아서 쉬운 일을 하면 월급이 낮고 힘든 일을 하면 밖에서 월급이 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교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제 일 자체로 보면 제가 그분의 일을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IT 쪽에 저도 옛날에 관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유통, 네. 관리 쪽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번잡스럽고 또 정신이 없는 일상이 네. 끝도 없이 반복되고 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이 지나서 숙련이 되어서 그 숙련됨이 결국은 이제 진급이나 소득이 늘어나는 쪽으로 연결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직종인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장에서 몇 년 하다가 또 딴 직장에서 몇 년 하다가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점점점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소모되거나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네.
맞지요? 네. 어떻게 봐요? 저는 근데 이분이 느끼는 아까 배달대행 뭐 400 이렇게 번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최저임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200 몇십은 그냥 훅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나름의 이 전문성과 커리어와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뭐 나름 프라이드를 갖고 하는데 뭐 이미 딱히 뭐 대학을 나오지도 않고 한 분들도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자기와 월급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떤 박탈감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제일 그 갈등을 많이 느끼기 쉬운데 네. 공무원은 월급은 짜잖아요. 네. 이분이 31살 공무원에도 260은 절대 못 받았다. 9급 공무원으로 네. 시작했다면.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네. 적어도 굶어 죽지 않고만 가면 네. 미래에는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연금을 받아서 한 20, 3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올라갈수록 내 수당이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확신이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하는 사람은 이분보다 같은 연령에 있는 사람은 훨씬 소득이 작아도 버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뛰어난 기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발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10년 더 하면 관리하고 유통하는 부분에서 네.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배워서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라도 갈 수 있지만 이건 그날 소모되는 일종의 또 다른 방식에서 노가다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직종 자체의 비전이나 미래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요구하는 직장 중에서 이런 종류의 직종들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네. 근데 그것 전부 다 사람이 오래 있을 거라고 직장에서도 기대하고 대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쓰고 소모적으로 계속 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수두룩하니까. 이분이 오늘 그만두고 나가도 이 사람들은 내일 공고를 내면 네. 또 너댓 명이 줄을 쓸 거예요. 열댓 명이 줄을 쓸 수도 있고. 그럼 또 그 사람으로 메꾸면 돼. 예? 맞습니다. 없어 아쉬울 것도 없는 종류의 직종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거든요. 다 직장인들이라면 뭐 공감을 하겠지만은 근데 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람 자체가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휴식을 좀 많이 못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셨대요? 결혼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건의하는 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회사에도 이야기했다니까. 회사에 말을 한 이상 네. 오래 있는 것은 회사에도 신뢰예요. 내일 빨리 그만두고 이 방송 들으시는 대로 그 다음에 보통 이직을 할 때는 다음 직장을 구해놓고 이직을 하라지만 이게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그래 갖고는 이직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그만두고 그만둔 다음에 제가 볼 때 시간을 정해서 한 2달이라도 뭐 해외 여행을 가든지 지방으로 좀 가면서 머리를 비워가지고요. 내가 정말 뭘 잘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형태로 또 새 출발을 할 건가.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구하게 되면 또 비슷한 직종에 갈 거라고. 그러면 또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비슷비슷한 데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다가 나이만 들어가면서 지금 이분이 만약에 5년 더 지나서 36세 지금 이런 상태. 네. 월급은 뭐 208, 90이라면 네. 빚은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지. 근데 그 경총에서 2016년에 신입사원 어떤 채용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전국 206개 기업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7.7%. 그러니까는 이 실제로 1년 이내 퇴사 욕구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네. 좀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도 근데 실제로 몇 개 빼놓고는 월급 수준이 많지가 않아요. 이분도 아마 이런 일을 하면서 네. 지금 자기가 400 받는다면 그만두겠습니까? 안 그만두겠습니까? 글쎄요. 안 죽어도 안 그만두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직장은 한국의 재벌군 중에서 이렇게 회사가 많이 벌어야 네. 월급도 많이 줘요. 근데 회사가 못 버는데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없거든요. 네. 회사가 독점적으로 많이 벌든지 기술력이 있어서 많이 벌든지 누가 보더라도 또 공기업이든지 해서 정부 예산으로 많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마 한국에 한
50개 정도만 월급을 좀 많이 주지. 네. 나머지 직장들 중에 본인이 이렇게 흡족하게 월급을 주는 직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분한테 또 조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회사 그만두면 밖에 의외로 찬바람 쌩쌩 붑니다. 아 근데 이분은 찬바람 좀 맞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회사 그때 이제 CJ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 분명히 제가 은행 갔을 때 그때 이제 사원증이 있어요. CJ 사원증 딱 메고 은행 가면은 그 일반 은행원들이 상담 안 해요. 대기업이니까는 조금 그 직책 있는 뭐 팀장급이라던가. 은행에 가서 이거 네. 이거 뽑아가지고 번호 뽑아서 차례대로 가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죠. 그 사원증 딱 보면은 그 마포에 이제 CJ E&M 센터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간 적이 있는데 그 팀장이 따로 방 그쪽으로 와갖고 이렇게 그쪽으로 와갖고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대출을 상담했는데 회사가 CJ시네요 딱 이러더니 1.6%에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5천인가 6천인가 그냥 담보가 없는데도요. 근데 그 회사가 좋으시니까요. 이렇게 하더니 6천만 원을 그냥 대출해 준대요. 지금 자영업자 한민우 청년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지금 CR도 안 막히죠. 번호표 많이 뽑아야 돼요 지금은. 근데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서 그 은행을 다시 갔어요. 그 갔던 은행을 대출이 안 된대요. 뭐 담보가 있니에요.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이 바뀌었죠? 딱 이러니까는 그 회사를 보고서 우리는 대출을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나와서 그 찬바람을 많이 맞았어요. 진짜로. 나와 보니까는 이제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제일제당 거 그 제품들은 엄청 주거든요. CJ 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제당 거 엄청 줍니다. 뜰해 줄 것도 주고 뭐 CJ 계열사 거는 엄청 나오는데 이제 집에 원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회사에서 집에다 그냥 엄마한테 드리죠. 어머니한테 그냥 몰라 이거 뭐 햄이래 그러고 주고 뭐 이거 안마기래 그러고 주고 뭐 막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져갈 게 없고 내가 직접 사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점점 그러면서 찬바람을 계속 쐬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찬바람 몇 년 쓰고 폰 잘 있어요. 많이 썼죠 지금 한 4년, 3, 4년. 근데 네. 제가 이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젊으니까요. 네. 도전을 해봐는 거죠.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음. 그리고 내가 볼 때 웬만하면 이번에는 자기가 하던 분야에 있지 말고 네. 다른 분야에 새로운 다시 도전해라. 왜냐면 이분은 그냥 있으면 또 다른 비슷한 유의 직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 뭐 AS 뭐 이런 데 또 갈 거야. 그러면 그게 이분은 또 회의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제는 독한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감수를 해야죠. 이런 분들 의외로 많고 또 이분한테 또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설픈 나이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1, 38. 본인은 뭐 지금 몇 살입니까? 제가 35이죠. 몇 살 때 그만뒀어요? 저 31인가? 31인가? 그때 그만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설픈 나이에 그만두지 말라고. 네, 저는 아예 그래갖고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딱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 팀장도 맨날 부장한테 갈굼당하고 있고 막 키보드 날아가고 있고 저쪽에 막 갖고 나도 한 40살 되면 저렇게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차피 또 한 40대 중반 되면 나와야 될 건데 모르겠다 그냥 나가자 딱 이래갖고 나왔거든요. 저도 무슨 회의감도 약간 있었고 혹시 뭐 매너리즘도 빠졌고 혹시 뭐 이 회식하다가 상사를 팬 거 아니에요? 보니까 발톱도 굵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네.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회사에서 워낙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약간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죠. 실적을 거의 팀 실적의 절반 이상을 저 혼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팀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능력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팀장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리고 제가 실적이 좋으니까는 다른 뭐 팀의 팀장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쉽게 막 이렇게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 대기업은 실적주의거든요. 실적 좋은 저는 그래갖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실적 탑 찍고서 다음 달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 내내 쉬었거든요. 집에서. 이 댓글에 안티가 좀 붙는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매너리즘에 조금 빠졌는데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생활은 의외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쟁업체에 있다가 비슷한 직렬로 간 거기 때문에 더 중견기업으로 큰 데로 옮긴 거잖아요. 그럼 이분도 회사 생활은 잘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분도 저는 매너리즘에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다 보면은 정신 다 차려집니다. 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한번 방향을 바꿔라. 나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 나이 때 바꾸지 못하면 나중에 언제 바꾸겠어요. 지금 젊음이라는 거는 도전도 하고 네. 또 이때 이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네. 삶의 궤도나 트랙을 바꿔야 돼. 1번 트랙을 가고 있는데 이 1번 트랙에서는 잘 돼봤자 안 하고 네. 앞으로 또 사는 게 편하다 싶으면 2번 트랙으로 바꿔야 돼. 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그걸 지금 도전해봐야지. 네. 지금도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평생 후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여행을 떠는 전 진짜 이게 명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휴식도 취해보고 좀 이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좀 세상을 넓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 해야 될 거는 네. 배달을 한번 해봐야 돼. 아, 하루만 아까 부러워했던. 어디 오토바이 자격증을 좀 타가지고 휴식 기간 네. 때문에 예? 그래가 하루만 이 오토바이로 네. 배달을 한번 뛰어보면 택배나 배달을 네. 세상 이거 만만- 만만하구나 하면서 네. 딱 본인이 방향이 잡힐 거라고 봐요. 아, 그래갖고 제가 적당한 명언. 이 헨리포드, 아까도 헨리포드의 명언을 얘기했었는데 헨리포드가 또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진짜 완전히 브레이크 풀리어서 내리막으로 내려 질주하는 차네. 왜요? 휴식이 없잖아. 아, 그쵸. 좀 소장님도 좀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 않을까요? 나는 그런데 정신 건강이 네. 항상 불안정하니까 네. 특별히 휴식을 안 취한다 해서 불안정할 게 없이 어느 정도는 불안정하지만 유지가 돼. 네. 왜냐하면 안 쉬어도 이런 거는 쭉 가는 부분에 일관성이나 또 인내나 이런 게 있거든. 소장님은 근데 뭐 정신 건강이 원래 안정됐다는 사람이 좀 불안정해지면 휴식을 안 하면 못 견디지. 네. 근데 나는 웬만한 부분에는 이렇게 원래 불안정했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어. 소장님 만약에 휴식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시나요? 보통. 옛날에는 휴식을 한다면 네. 내가 그 항상 누가 물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지. 저기 저 영화 칼리토라는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에 네. 보면 저기 어디 뭐라 그러나 캐리브 해안에 네. 가서 해먹 위에 누워서 아. 석양을 좀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모히또나 한 잔 하면서 네. 이런 게 꿈인데.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면 덥기만 하고 또 땀 날 거고 목이 무를 거고 그런 것도 해서 내 휴식은 별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좀 편안한 상태에서 뭐 잠을 자든 뭐 하더라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한 2, 3일만 딴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게 최고의 휴식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휴식이라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에어컨 틀고 그리고 보고 싶은 거 영화 보고 그리고 빠삐코 하나 딱 이거면은 거의 끝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옛날에는 영화만 있고 네. 이렇게 누가 나한테 간섭만 안 하면 그게 최고의 휴식이었어. 아, 근데 요즘 이게 좀 피곤해지니까 네. 영화가 3개 올라가도 이게 보기가 싫고 나도 집중도 안 돼. 내가 이거 보고 아 내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상태구나 생각을 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자기한테 어느 정도의 휴식의 시간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휴식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좀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사실 이번에 휴가철 이미 어느 정도 지났긴 했지만은 아직도 휴가 못 갔다 오신 분들 많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휴식 방법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야, 그래서 연중 무휴화는 황장수보다는 여러분들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분한테 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네. A로 가도 B로 가도 C로 가도 다 후회가 남을 수 있는데 이분은 지금 내가 볼 때 매너리즘에 적어져 있어. 네. 아주 불행하지는 않지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과감히 지금 하는 일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불행해지면요. 이분의 이 기술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와서 이 일을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과감하게 바꿔서 실패하면 또 오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 실패하면 완전히 망가질 사람보다 이분은 그래도 편안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휴식의 방법을 찾으면서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기 빨리 또 돌아가셔가지고 네. 케이크 맞아 먹고 네. 예, 그렇게 열심히 또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튼 그 매장 오시는 분들 제발 처음부터 얘기를 제가 상담 다 하고 나서 근데 다른 손님 있을 때 황장수를 하면 또 문제니까 네. 암호를 하나 정해와가 뭐 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이렇게 이러면 황장수 H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또 네. 이걸로 이렇게 앞으로 조용히 그냥 한민우 씨한테 가서 없으면 네 저기 저 뉴스 네. 브리핑 팬이야 네. 잘 내줘 이러면 되고 다른 분이 상담하고 계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참고로 딱 말씀드리자면 소장님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딱 정해져 있어요. 무제한 요금제. 왜냐면은 방송을 밖에서도 방송을 보셔야 되니까 무제한 요금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또 네. 무제한 요금제를 채택해서 네. 소장님이 그런 어떤 주범이세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또 폰을 파는 데는 무제한 요금제가 요금 싼 거보다는 좀 낫잖아요. 조금 더 낫죠. 자,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요거보다 요게 더 편하네요. 네. 이렇게 하십시오. 호수마을 5단지 상가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